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두 주제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AI 투자 열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 경제 지표나 시장 데이터, 기업 분석, 과거 사례까지 보면서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 동인이 뭔지, 또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AI랑 이 완화적 통화 정책, 이게 만나서 황금기를 딱 앞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과거 버블 때처럼 좀 위험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게 다들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단순히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부쩍 커졌어요. 네, 맞아요. 최근 CPI 데이터를 보면 헤드라인 수치는 2.7%로 괜찮아 보이는데 근원 물가 있잖아요. 식품이랑 에너지 뺀 거, 그건 아직 3.1%로 꽤 높단 말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좀 애매한 신호를 주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명분도 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직 끈질기구나. 이런 걱정도 동시에 하는 거고요. 시장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던데요. 9월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 이걸 93%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확신하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에 재무장관이 50bp, 그러니까 빅컷 이야기도 슬쩍 흘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 발언 때문에 논쟁이 더 커졌죠. 네,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도 연준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런 완화 기대감 속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실러 PER 같은 경우 보면 38배에 역박하잖아요. 이게 역사적 평균의 2배가 넘는 거고. 그렇죠. 거의 1929년 대공황 직전이나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수준이니까요. 버핏 지수도 그렇죠. GDP 대비 시총인데 이것도 200% 넘어서 사상 최고치 근처고요. 당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극단적 과열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AI 혁명이 가져올 진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유동성이 넘쳐서 생기는 거품이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더 강해지는 국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면. 그럼 그 AI 주도주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미국 빅테크는 상황이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정말 입이 벌어지던데요. 아, 엔비디아, 그렇죠. 2분기 매출이 69% 늘었으니까요. 엄청나죠. 네, PER은 후행으로 보면 60배 가까이 되지만 미래 성장 기대감, 또 현금 창출 능력,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내년 FCF가 380억 달러 예상되고 자사주 매입도 250억 달러나 하고요. 완전 자신감의 표현이죠. 엔비디아는 진짜 AI 골드러시의 곡괭이를 파는 회사라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곳은 이제 그 곡괭이로 금을 캐는 회사들이죠. AI 구현자라고 할까요? 아, 구현자. 네. PER이 상대적으로 낮던데? 네, 메타는 광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2분기 매출 22% 늘었고 PER은 한 29배 정도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낮죠. 근데 이 회사도 관계가 재밌어요. MSFT나 메타가 설비 투자 엄청 하잖아요. 분기에 300억 달러 이상씩. 네, 그렇죠. 그 돈이 결국 엔비디아 GPU 사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맞아요. 그런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가 성장의 동력인데 동시에 그게 좀 시스템 리스크가 소수 기업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AI 강국 엄청 외치고 있잖아요. 100조 투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초당적인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간 조력자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틈새 시장을 잘 잡은 거죠. 조력자.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HBM 만들 때 필수적인 TC본도 장비 만드는 한미반도체. 아,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서버용 고다층 기판 MSB 공급하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도 계속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 LLM 하이퍼클로버 X
개발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정부 정책, AI 전략 이런 거랑 시너지가 나면 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벗고 재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전력은 뭘까요? 과거 데이터가 좀 힌트여 주나요? 과거를 보면요. 연준이 처음 금리를 내린 뒤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4.1% 올랐어요. 괜찮네요. 근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자세히 봐야 돼요. 경제가 연착륙했을 때는 평균 20% 넘게 올랐는데 경기 침체로 빠지면 예를 들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23% 넘게 빠졌거든요. 완전히 다르네요. 결국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변동성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대비는 해야죠. 그렇다면 전략의 핵심은? AI 주도주? 그러니까 미국 리더 기업이나 한국의 핵심 공급망 기업들? 여기에 집중은 하되 위험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슐러 P라나 버핏 지수 같은 거시 지표가 더 치솟는지 아니면 지수는 오르는데 오르는 종목 수는 줄어드는 시장폭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잘 봐야겠고요. 네, 그런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규칙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규칙 기반 접근. 예를 들면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비중은 좀 줄여주는 리밸런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 빠지면 자동으로 파는 추적 손절매 같은 걸 설정해두거나 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시장 꼭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위험 신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통화 완화 가능성,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정말 강력한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 결과로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고 변동성 확대는 좀 각오해야 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이 현재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대응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지표, 시장 심리, 기업 실적 이런 걸 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AI 기술 자체가 우리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지금처럼 GPU가 막대하게 필요 없어지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이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내러티브, 이건 어떻게 될까요? AI 혁명 자체가 지금 가장 뜨거운 투자 대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